오늘은 1885년부터 1951년까지 살았던 미국 작가 싱클레어 루이스의 단편소설 버들 영감 엑셀 브로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가는 193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작품 속 문장들은 유튜브 해피리더의 운영자 목소리로 소개합니다. 젊어서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하여 작은 농장을 소유하게 된 노인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아내마저 몇 년 전에 죽어 이제는 홀로 사는데 평생의 취미인 독서를 통해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독서를 낙으로 삼았다. 그는 항상 미지의 도시나 학문을 동경하면서도 몸은 늘 자신의 농장을 떠나지 않았다. 열심히 일한 그는 농장을 하나 장만했는데 그 농장에는 곡식이 잘 자라는 밭과 가축 몇 마리, 헛간, 양계장, 풍차 방앗간이 딸려 있었지만 생활이 안정되고 나니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것 같았다. 아내는 이미 죽었고 아들놈들은 멀리 흩어져 한 놈은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농장을 딸 내외에게 물려주고는 자신을 모시겠다는 딸아이의 요청을 한사코 뿌리치고 독립했다. 너희들도 자립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농장은 어디까지나 빌려주는 것이니 1년에 $400씩 나에게 내거라. 나는 그것으로 생활하며 너희들의 살림이 불어나는 걸 지켜보겠다.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버드나무 옆 비탈에 오두막집을 한 채 지었고 혼자서 생활했다. 밥을 손수 지어 먹고 시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열심히 읽기도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예일대학의 생활을 화려하게 그려낸 소설을 한 권 읽게 되었다. 그 책을 새벽 3시까지 읽은 65세의 크누트 영감은 대학에 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 평생을 두고 한 번쯤 다니고 싶어 하던 대학이었던 것이다. 버들 영감 크누트는 대학생은 부잣집 논팽이들 말고는 모두가 학구열에 가득 차 있는 줄로 알았다. 음악과 책과 오묘한 미의 세계를 여느 청년 못지않게 동경하던 이 시골 농사꾼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나이와 힘을 겨루기 위해 대학 일람과 교과서를 주문하여 열심히 입학 준비를 했다. 대학에 들어간 노인은 낭만보다는 지저분한 현실에 더 매몰되어 있는 대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실망하는데 대학 입학 후 한 달쯤 지난 후 자신의 가치관과 비슷한 신입생을 만나 매우 기뻐합니다. 그야말로 소설 속의 대학은 현실의 대학이 아니었다. 고학하는 대학생들은 강하고 용감하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대학마다 그런 학생들을 찬양하는 미담이 있지만 그것은 현실과 딴판이었다. 알고 보니 식당 심부름을 하며 고학하는 놈이나 사치를 일삼으며 대학을 다니는 놈이나 하나같이 시시한 놈들이었던 것이다. 물론 훌륭하고 용감한 놈들도 덜어 있었다. 돈 많은 학생에게 아첨하지 않고 1대1로 떳떳하게 대하는 대학생도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비굴하게 거칠에만 중시하는 대학생들도 많았다. 그러한 학생들은 그야말로 세세한 일에까지도 신경을 썼다. 자신이 개인 지도하는 동급생에게 알랑거리고 장학금 위원 교수들에게 굽실거리고 예배식에 가서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이 깊은 체하고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 제이크 회관에서 맥주 한 잔을 서슴지 않았다. 야가 빠진 그들에게는 낭만적인 반항 정신이 없었다. 크누트 영감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속으로 깜짝 놀랐다.
저런, 추수 때 우리 농장 헛간디에서 젊은 일꾼들이 떠벌리는 수작과 어쩌면 저렇게 같을까? 결국 그는 대학에서 신묘한 사상도 좋은 친구도 얻지 못했다. 그저 같은 클래스의 괴물로만 취급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동급생들은 같은 괴물 취급을 받게 될까 두려워 크누트를 멀리했다. 그러자 서서히 대학 자체가 매력 없이 보였다. 그곳은 꿈나라가 아니었다. 어디든 현실은 마찬가지였다. 대학 건물도 이제는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한낱 벽돌집 혹은 석조 건물로 보였다. 그래도 자기처럼 마음이 젊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런 고생쯤은 약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 다 속이 무섭게 늙은 놈들 뿐이었다. 돈벌이에 급급한 놈, 죽어라고 경계에서 기록만 내려는 놈, 일생을 두고 채점표에 성적 기입할 걱정만 하는 교수들, 모두들 어쩌면 그리도 늙었는지. 엑셀 브로드 씨, 우린 서로를 좀 더 알아야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꿈을 찾아서 여기에 온 사람들인데 그리블인지 뭔지 당신과 한 방을 쓰는 친구나 에치슨처럼 좁쌀 영감 같은 녀석들은 우리를 바보 취급한단 말입니다. 점수에 욕심을 안 낸다고 말이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나더러 꿈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건가? 크누트는 짐짓 화를 냈다. 그야 내가 학생 식당에서 늘 당신 옆에 앉아 들었거든요. 대학에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에치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떠들면 당신은 늘 다른 얘기를 했죠. 참 시시한 화제였죠. 어쩌면 카인과 아벨이 에덴 농가대학에서 그런 문제를 토론했을지도 몰라요. 아벨은 품행이 방정하고 점수만 따려는 우등생이고 카인은 시를 읽고 싶어하고. 그럴 게야. 아마도 아담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거네. 카인, 시를 읽지 말게. 그건 수학 공부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고 말이야. 이 알프레드 미시의 시집 좀 읽어보지 않겠어요? 오늘은 기분이 좀 괜찮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외국에 갔다가 사온 거예요. 그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책 가죽을 만져보고 책갈피를 들춰보았다. 이런, 나는 읽지 못하겠구먼. 이런 책을 읽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네. 크누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기요, 오늘 밤에 하트포드에서 이사회가 공연되는데 우리 함께 구경 갑시다. 전차 타고 함께 갈 친구가 있으면 했는데 참나 모두가 나를 바보 취급해서. 이사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크누트는 기분이 좋아져 그러지 하고 대뜸 응했다. 공연이 끝나고 두 사람이 메리든까지 왔을 때 길벗이 이렇게 제안했다. 우리 뉴헤이븐까지 걸어서 갑시다. 갈 수 있죠? 뉴헤이븐의 학교 기숙사까지 4마일이 되는지 혹은 40마일이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크누트는 대뜸 좋아라고 대답했다. 몇 달 전부터 그는 몸을 아껴야 건강이 유지될 정도였는데 오늘 밤만은 하늘에라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이다. 길벗은 스티븐슨과 아나톨 프랑스의 작품을 몇 줄 낭독하더니 마침내 자작시를 낭독했다.
그 시의 좋고 서투름이 문제가 아니었다. 실제로 시를 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게 크누트에게는 하나의 기적이었다. 이제부터 자주 그를 찾아가자. 좋은 벗이 하나 생겼군. 크누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길벗이 굳이 들고 가라고 들려준 알프레드 뮤시의 시집을 꼭 쥐었다. 자신의 기숙사로 발걸음을 옮기며 그는 피로를 느꼈다. 이렇게 날이 밝고 보니 간밤의 일이 꿈만 같았다. 기숙사의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그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오래 결합할 수는 없겠지. 그 청년을 다시 만나면 이제 그가 나에게 흥미를 느끼지 않을지도 몰라. 뭐 내가 할 말은 다 들었을 테니까. 그는 자기 방의 문을 열면서 또 한마디 했다. 내가 대학에 들어온 목적은 바로 이것이지. 이 하룻밤을 위해서 내가 대학에 온 셈이야. 그래, 이 기분을 잡치기 전에 어서 떠나자. 크누트는 길벗에게 편지 한 통을 적어놓고는 가방에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5시 열차에 몸을 실은 어떤 노인이 혼자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끝없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작은 시집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나는 젊은 친구와 낭만이 부족한 대학을 떠나기로 한 노인의 결정에 공감합니다.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정신적인 친구는 될 수 있어도 일상을 함께 즐기며 어울리는 친구는 나이가 비슷한 또래여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또래는 위아래로 15살까지이고 연인이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속물들이 주류가 되어 있는 대학보다는 노인의 고향 농장과 숲과 강에서 나이 차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수많은 작가들을 책 속에서 만나 정신적인 우정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낭만적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또래들 그리고 책 속의 작가들과 어울립니다. 젊어서 사업을 할 때에는 인맥이 필요했기에 억지로 사람들을 만났지만 지금은 가치관이 달라 소통이 어려운 부류 사람들은 피해버립니다. 이 소설 속 노인처럼 환갑을 넘긴 나이는 불통인 인간들을 만나 호흡 낭비, 시간 낭비하기에는 남아있는 나날들이 너무 아깝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